3월 말에 강세를 보였던 주식시장이 이 4월 달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또 투자자들 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다운되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6% 이상이 다운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듯이 이 잘못된 기사도 많이 나왔었어요. 2, 3일 전에. 이 루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사 잘못했다 커렉션 이러면서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주곤 했죠. 테슬라가 차 생산량과 인도량에 대해서 잘못된 월스트리트의 기대를 미치지 못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위터 커뮤니티 노트 여기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기사다라고 계속해서 신고를 했죠. 결국에는 루이터가 정정을 하면서 다시 테슬라 생산량 그리고 차 인도량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뉴스를 딱 루이터만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구나 해서 주식을 바로 팔거나 혹은 테슬라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같은 거 그리고 어떤 화제에 대해서 한 가지 소스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스를 같이 받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여기 보시면 테슬라 생산량을 볼 수 있어요. 테슬라 모델 S와 X가 있는데 이 생산량 인벤토리라고 차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팔리지 않고 점점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난 3분기 동안 거의 7만 5천 대의 차량을 재고에 추가, 공격적인 1분기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은 통제 불능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라고 이 기사는 테슬라를 안 좋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글을 정말로 공격적으로 가져온 글이에요. 지금 테슬라 3분기에 지금 7만 5천 대 나와 있고 바로바로 팔리지 않고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수요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실적 보고에서 말해주고 있죠. 사람들을 수요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라고 계속 재차적으로 말을 했죠. 그런데도 이렇게 재고가 쌓인 거 보면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게 되죠. 이거 테슬라 이러다가 자꾸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테슬라 사람들이 많이 안 사면 어떡하지? 가격을 더 깎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예감. 하지만 장점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엄청나게 슬로우할 때, 정말 경기가 매우 힘들게 흘러갈 때 재고를 조금 쌓아놓는 게 정말 차가 잘 나가는 그런 바쁜 분기에 더 많은 수요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경제가 느리고 그리고 또 회사의 재고가 조금 있을 때 좀 놔뒀다가 정말 빠르고 차가 정말 빨리 나갈 때 그때를 위해서 놔두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 수요가 굉장히 엄청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3달도 기다리고 6달도 기다리고 그때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거 뭐 차가 뭐 팔리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그럴 때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수요가 너무 많았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 재고가 조금 있다고 해서 너무 좀 오버해서 기사가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고를 조금 남겨놓는 게 어쩌면 더 바쁜 분기를 대비해서 놔두는 게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주식시장 마켓이 굉장히 다운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는 중국 위안화라고 오늘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2월달 정도에 이 트레이딩 볼륨이라고 거래량이 위안화가 조금 더 많았는데 이제 3월이 돼서 훨씬 그게 월등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최초로 러시아에서 이 중국 위안화의 값어치가 굉장히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전례도 없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 나타나니까 많은 국가들도 여기서 살짝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야, 이 달러 갖고 있다가는 지금 계속해서 크게 또 우리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인데 앞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미국 경기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미국 달러 지구 준비 통화예요. 이 정말로 US 달러가 굉장히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003년, 2022년 같은 경우 그리고 2023년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미국도 정말 더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이 시장에 오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같은 경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우리가 생산량을 훨씬 줄여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몇몇 오펙 플러스는 뭐냐면 오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 나라인데 오펙 플러스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몇몇 나라가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가 있다라는 이유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쟁을 함으로써 돈이 더 필요한 상태이고 또 미국과 정말 적대적인 관계죠. 그래서 미국 너 한 번 더 조금 한 번 더 당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오일 생산을 조금 줄게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죠. 엄청나게 비싸지면 또한 그게 인플레이션에 또 큰 영향을 미쳐서 많은 또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몇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일요일에 더 넓은 블록의 생산 전략과는 독립적인 움직임으로 하루 총 116만 배럴의 추가 생산량을 자발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한테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오늘 크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5월 달에 있는 연준에 임금 인상을 할 건지 혹은 피벗, 금리 인상하는 걸 멈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오일국이 생산량을 줄인다. 그렇게 되면 오일 가격이 비싸지게 되고 또 그 비싼 영향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데 이 연준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또 은행들이 엄청나게 또 큰 은행 사태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최악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미국은 정말 나쁜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일란이 트위터 로고를 도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뭐 특정 코인의 언급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특정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단지 제가 생각하는 코인 그리고 분산화된 코인이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그게 도지 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이유와 그리고 또 그것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사업가 일론 머스크 그 부분을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라는 거죠. 제가 뭐 광증적으로 도지코인에 투자하라, 빨리빨리 투자해라 그런 말을 한 적은 절대 없고요. 1년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부터 저를 계속해서 영상을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채널을 회원을 만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주는지. 왜냐면 제가 아무리 기술적인 부분과 또 정보 전달을 해도 항상 이렇게 뭐 도지 코인은 죽었다. 혹은 일론 머스크는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다. 혹은 트위터에 도지를 쓰려면 그만한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제 전 영상들을 보시던가 혹은 멤버가 되시면 제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또 기술적인 측면을 다시 언급할 예정이에요. 저는 단지 여기서 있는 북미에서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가 최근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메인 채널이 아니라 저만을 채널을 응원해주고 또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소식을 계속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는 건 이 비트코인이 심상치 않다라고 지금 보시는 머스타시라는 트위터 계정을 가진 분이 말했어요. 이렇게 지수 이동 평균을 잘 지나고 마무리하고 상승세를 보이는 건 2015년과 2019년이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 추세를 2015년과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이대로 간다면 큰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이분이 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는 제가 많은 그래프가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지만 그 그래프가 맞다라고 절대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항상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도 심할 수도 있고 또 언제 또 가격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런 그래프는 참고만 하시고 또 투자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테슬라 거래와 지금 러시아 화폐 그리고 오일 사건에 대해서 언급해드렸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